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집에 혼자 남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내민 약도 고생했겠다는 말로 받았습니다. 가족인데 설마 의심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6살 박춘식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제게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늙는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설날을 사흘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박춘식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손으로 흙을 퍼냈습니다. 춘식은 그 뒷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깬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춘식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컵이 어디 있는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서너 초였습니다.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 동안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시작인가? 최근 뉴스에서 본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정 농약 소주 사건, 요양원 금융 사기, 치매 노인 실종, 독거노인 고독사, 모두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으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춘식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 불안이 자신 때문인지 세상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춘식은 76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 3년째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춘식은 늘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밥을 지어 먹고 빨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전 아들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짐을 내리자마자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43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아버님, 추석 때보다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럭저럭 먹고 있지. 잘 드셔야죠. 서연은 큰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요. 호두, 검은 깨, 당귀가 들어갔어요. 아침마다 한 잔씩만 드세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신경 써야죠. 요즘은 멀쩡해도 증명이 필요한 시대예요. 서연은 정성스럽게 탕을 따라 주었습니다. 진하고 쓴 냄새가 났습니다. 춘식은 망설였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혹시 비싸지 않아? 걱정 마세요. 아버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춘식은 탕을 마셨습니다.
쓰고 텁텁한 맛이었습니다. 삼키고 나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손끝이 저렸습니다. 처음엔 물이 차가워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깨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무서웠습니다. 제 손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손이 좀 저려서.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혹시 지난번처럼 또 어지러우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 네. 추석 때요. 식사 중에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잖아요. 춘식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랬나? 네. 그때 병원 가시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춘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추석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지럽다고 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으나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춘식은 생각했습니다. 내 기억이 틀린 건가? 내가 민폐가 되는 건가? 서연은 자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겠지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자신을 위해 신경 쓰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눈송이가 창문에 닿았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일 노인정에 가야 한다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춘식은 괜찮다고 했지만 서연은 웃으며 고집했습니다. 춘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춘식에게 얇은 외투를 입혔습니다. 아버님, 이거면 충분해요.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포근하대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찬기가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포근하다고 했는데 춘식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정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후 3시쯤 데리러 올게요. 편하게 계세요. 춘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외투를 파고들었습니다. 노인정으로 걸어가는데 입구 근처에 검은 승합차와 구급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차였습니다. 며칠 전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청송의 어느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노인들이 집단으로 실종됐다가 산속 폐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복지 명목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노인들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친 생각이었습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어이, 춘식이. 이리 와봐. 동네이장이 손짓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음식 나왔어. 저기 구석에 앉으면 따뜻할 거야. 춘식은 안내받은 자리로 갔습니다. 출입구에서 가장 먼 구석이었습니다.
평소엔 창가에 앉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앞에 국그릇이 그리고 맛이 좋아 보이는 식혜도 한 잔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국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냄새가 섞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약초꾼 한기수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춘식보다 3살 많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일에 잘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따라 옆에 앉았습니다. 기수 형님, 안녕하십니까? 한기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춘식이, 자네 오늘 무슨 약 먹었나? 약이요? 아침에 혈압약 먹었는데요. 그게 다야? 네. 아, 며느리가 준 탕을 마시긴 했습니다만. 한기수가 춘식의 숨을 가까이서 맡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춘식이, 잘 들어. 그거 한약재 냄새 아니야. 예. 자네 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한약재 냄새도 나지만 뭔가 더 섞여 있어. 춘식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침에 들어봐. 나는 젊은 시절 약초를 다뤘어. 코가 좀 밝은 편이지. 지금 자네 상태가 이상해. 한기수가 춘식의 손을 봤습니다. 손 떨리지 않나? 그러고 보니 손끝이 저렸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지금 당장 식혜 내려놓고 나가. 예. 자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상황이 이상한 거지. 한기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나가. 그릇을 떨어뜨려서 관심을 끌고 그 틈에 뒷문으로 빠져나가. 알겠나? 춘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기수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이 이상했습니다. 춘식은 천천히 일어나 식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손을 놓쳤습니다. 아이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국물이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관리인과 몇몇 사람들이 춘식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춘식은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걸레를 가지러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기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춘식이 잘했어. 일단 오정임이 집으로 가세. 거긴 안전해. 형님, 대체 무슨...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어. 일단 움직여. 춘식은 오정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오정임의 집 뒤편에 작은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한기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춘식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춘식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한기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오정임이한테 연락했어.
금방 올 거야. 형님, 대체 무슨 일인지. 자네 며느리가 자네한테 뭔가 먹이고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몸 상태가 이상해. 노인정에 온 것도 수상해. 춘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진정해. 오정이미가 오면 차근차근 정리할 거야. 한기수가 나갔습니다. 춘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장으로 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저림, 어지러움, 이상한 냄새, 문이 열렸습니다. 오정임이 들어왔습니다. 71였습니다. 예전에 새마을 금고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춘식 씨, 진정하세요. 오정임은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춘식은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임이, 나 대체 무슨 일이. 일단 울지 마세요. 오정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울기 전에 기록부터 남깁시다. 눈물은 증거가 안 돼요. 종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춘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정임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세요. 최근에 며느리가 준 음식이나 약 중에 이상한 게 있었나요? 사흘 전부터 탕을 주더군요. 기억력에 좋다면서. 그 탕 먹고 나서 증상이 나타났나요? 그래요. 손저림, 어지러움. 오정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춘식은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쯤 며느리가 건강검진 동의서라고 종이를 줬어요. 그냥 서명했는데 오정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건강검진 동의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춘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춘식은 차가운 차를 홀짝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건가? 마이너스. 오정임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통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집 서랍에. 인감은요? 같은 곳에. 혹시 며느리가 아는 곳인가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은행 가서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야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본인이 직접 가면 가능해요. 오정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읍내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서동철이라는 사람. 춘식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대요. 박춘식 영감 기억이 흐릿하다고. 뭐라고요? 어르신들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증이나 위임 서류를 받아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춘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춘식 씨, 들어보세요. 오정임이 춘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맞거나 끌려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종이 위에서 조용히 결정권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지만 속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춘식이 며느리가 지금 마을 돌아다니며 자네 찾고 있어. 어떡하죠?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는 게 좋겠어. 내일 아침 일찍 은행 가서 필요한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만나. 오정임이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감정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차분하게 준비된 상태로 만나야 해요. 한기수가 나갔습니다. 오정임도 일어섰습니다. 춘식 씨, 여기 담요 있어요. 춥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녁 가져올게요. 고맙소. 아니요. 춘식 씨가 용기 낸 거예요. 노인정에서 나온 그 순간 이미 싸움의 반은 이긴 겁니다. 오정임이 나갔습니다. 춘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조용했습니다. 천장으로 눈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춘식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떨렸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아프면 참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성스럽게 탕을 따라주던 모습, 걱정스러운 표정,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서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저녁 때 오정임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보온 도시락이었습니다. 드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고맙소. 춘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려면 힘이 필요했습니다. 춘식 씨, 내일 은행 가면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소?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게 나아요. 서류 확인할 게 많을 거예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임이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춘식은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반투명한 비닐 너머로 눈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은행에 가면 뭘 알게 될까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을까요? 위임장이 정말 있을까요? 춘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날 병원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춘식은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혼자 살았습니다. 밥을 지어 먹고 빨래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춘식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춘식은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맑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정임이었습니다. 춘식 씨, 일어나셨어요? 은행 여는 시간에 맞춰 가야 해요. 알았소. 춘식은 일어났습니다. 오정임이 새순물을 가져왔습니다. 춘식은 얼굴을 씻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응. 둘은 비닐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정임의 차를 타고 읍내로 갔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금액 인출하신 거 아시나요? 큰 금액? 네. 한 달 전에 300만 원 그리고 2주일 전에 500만 원 인출하셨는데요. 춘식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출했다고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춘식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위임장 처리된 건 없나요? 오정임이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한 달 전에 위임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며느님 성함으로. 춘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정임이 춘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춘식 씨, 지금부터 이 위임장 무효 처리하고 새로 비밀번호 바꿔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춘식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춘식 씨, 잘하셨어요. 오정임이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만나야죠? 네. 춘식은 대답했습니다. 이젠 준비됐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였습니다. 춘식은 마을 입구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임이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춘식은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떨림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뒤 오정임이 끓여준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몸이 조금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왔습니다. 정자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앉아. 춘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저께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시고. 서연아, 나한테 할 말 없나?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화나셨죠? 화나기보다는 서운하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서연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대출이 너무 많아요. 춘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애들 교육비 집 대출, 남편 회사도 불안하고, 제가 일을 해도 벌써 몇 년째 적자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만약 아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아버님이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 계시면. 서연이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저희가 무너지면 가족이 끝나는 거잖아요. 춘식은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님, 내 사정은 알겠다. 힘들었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버티지는 않겠다. 춘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노인과 멀쩡한 노인은 달라. 나는 후자야. 아버님, 앞으로 내 통장, 내 인감, 내 서류는 내가 관리한다. 내가 필요하면 말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돕겠다. 하지만 내 몰래 내 이름을 쓰지는 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내 삶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라. 네, 아버님. 효도는 부모를 지우는 게 아니야. 부모를 있는 그대로 두는 거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알고 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서연이 정자를 내려갔습니다. 춘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때 한기수가 찾아왔습니다. 춘식이 며느리랑 얘기 잘했나? 네, 형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살려고 합니다. 한기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나을 수도 있겠군. 네. 혼자 사는 게 외롭진 않을까?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기보단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한기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 용감해.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제 것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게 용감한 거지. 한기수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밖에 상추 씨앗이야. 봄 되면 심어.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긴. 그날 내가 말 안 했으면 자네 큰일 날 뻔했어. 형님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요. 한기수가 일어섰습니다. 춘식이 자네는 잘할 거야. 혼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수가 돌아갔습니다. 춘식은 혼자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춘식은 손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일주일 후였습니다. 춘식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방 하나짜리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버지,
여긴 너무 외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좋아.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직 멀쩡해.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연락할게.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춘식은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춘식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채소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오정임이 찾아왔습니다. 춘식 씨, 집 참 아담하네요. 그렇죠? 저한텐 딱 맞아요.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서로 거리를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오정임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밑반찬이에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됐어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오정임이 돌아간 뒤 춘식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임이가 가져온 밑반찬과 제가 지은 밥.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식은 일기를 썼습니다. 늙는다는 건 모든 걸 내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 일이라는 걸 오늘 알았다. 춘식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춘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춘식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기수가 준 상추 씨앗을 심을 참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땅을 파니 흙 냄새가 났습니다. 춘식은 조심스럽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잘 자랄까? 춘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기수가 찾아왔습니다. 춘식이 상추 심었나? 네, 형님. 오늘 아침에 심었어요. 잘했네. 한 달쯤 지나면 먹을 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긴. 자네가 잘 키우는 거지. 한기수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참 아담하네. 자네한테 딱 맞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둘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춘식이 차를 내왔습니다. 춘식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괜찮아요. 밥 짓고 빨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러 나가고 아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요. 며느리도 이젠 조심스럽게 안부 물어요. 다행이군. 한기수가 차를 마셨습니다. 춘식이 자네 잘했어. 그날 노인정에서 나온 거 형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자네가 용기 낸 거지. 늙는다고 다 포기하는 건 아니야. 자네가 그걸 보여줬어. 춘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기수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게. 또 올게. 안녕히 가세요, 형님. 한기수가 돌아갔습니다. 춘식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 오정임이 찾아왔습니다. 춘식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반찬 가져왔어요. 둘은 작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춘식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처음 비닐하우스에서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춘식은 웃었습니다. 정임이 덕분이에요. 그때 정임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춘식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오정임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춘식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후회 안 해요? 혼자 사는 거. 춘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왜요? 혼자 사는 것과 버려진 것은 다르니까요. 나는 선택했어요. 오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식 씨, 멋있어요. 멋있진 않아요. 그냥 제 것을 지킨 것 뿐이에요. 저녁을 먹고 오정임이 돌아갔습니다. 춘식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가 텃밭을 봤습니다. 씨앗을 심은 곳에서 작은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나왔구나. 춘식은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싹을 보았습니다. 연두색이었습니다.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날 밤 춘식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상추 싹이 올라왔다. 작지만 힘차다. 나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춘식은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병원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한 달 뒤였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설날에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춘식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춘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손바닥만 했습니다. 춘식은 조심스럽게 잎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춘식은 77이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기수가 일주일에 한 번 들렀습니다. 오정임이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엄마가 드리래요. 떡 한 봉지였습니다. 춘식은 받았습니다. 고맙다. 엄마한테 잘 전해라. 아이가 돌아갔습니다. 춘식은 떡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마을의 일부구나. 춘식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럼 춘식은 대답했습니다. 외롭기보단 자유롭습니다. 또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자식들과 안 사시는 게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럼 춘식은 대답했습니다. 섭섭한 게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지킬지 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춘식은 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다는 것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